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하루 확진자 4,000명 발생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강원도에서 처음 확인된 건 지난 2020년 2월 22일. 첫 감염자가 나온 지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이 되는데 걸린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1년 내내 나온 확진자보다 많은 2,000명의 확진자가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올해 첫 주 70명이던 일평균 확진자도 7주 차인 지난주에 1,644명으로 무려 23배나 늘었습니다. 그 사이 사망자도 1월에는 한 주 평균 4명에서 2월 들어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19곳에서 8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에만 6개 시군 19개 시설에서 409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고 밀폐된 환경이라 입소자와 종사자 가릴 것 없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기저질환이 중증인 입소자들이 많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증 환자보다는 중등증 환자의 입원율이 높습니다.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34.9%로 여유가 있지만 중등증 환자는 66.7%로 차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하루 2,000명을 넘어 4,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검사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고위험 시설에서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마저 16%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MBC 3사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의 강원 5대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야 후보별 공약을 허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명의 대선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를 강원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국민의힘은 경제, 정의당은 녹색 평화 경제, 국민의당은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특별자치도를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평화경제특구지정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해 강원도를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속한 평화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는 허영 이양수 의원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큰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자치도를 공약했습니다. 규제개혁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강원도에 위임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인구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윤 후보는 예산과 법적 지원을 통해 강원 교육과 문화, 의료복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 규제 권한을 대폭 아주 과감하게 강원도로 이전을 해서 강원도의 관점에서 그 규제를 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철원 평강 특구 지정으로 남북 간 생태 영농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강릉, 제진, 원산,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로
유럽행 고속열차의 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녹색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균형 발전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독일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용 가능한 공동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에 대해선 4개 정당 모두 입법이 먼저라고 답해 공약 실현은 법제화 여부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2019년 고성과 속초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전 속초지사장과 전력공급팀장, 배전운영실장 등 한전 직원 7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우선 전선이 끊어진 게 직원들의 잘못 때문인지 강풍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밝혀야 했고,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한전 직원이라는 개인의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한전 측의 설치상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선이 끊어진 게 한전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 측의 설치상 하자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번에 기소된 한전 속초지사 직원 7명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이재민들이 결국 판결을 내린 속초지원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민들은 형사재판 항의 성명서를 내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2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이 한전 측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확산된 화재에 대한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묻고 그 전체 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전 속초지사장 또한 책임을 물어 엄히 처벌하여 형량이 가해짐이 당연한데 관리의 책임은 있는데 죄를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게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란 말인가?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장애인 신입생은 들어오는데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은 편성하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함께 교육하는 이른바 통합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의 특성상 장애 학생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오로지 장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하연종 씨. 집에서 가까운 횡성 둔내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가운데 장애 학생이 2명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특수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교가 있긴 하지만 10km 넘게 떨어져 있고 환승을 해야 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더 많은 아이는 아이여서 그 특수교사를 보내는 거는 진짜 되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되게 아쉽고 화나고 해요. 수차례 민원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지만 성사 가능성도 내실 있는 특수교육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지난해 말 고성에서도
신입생이 한 명인 특수학급이 폐급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 특수학급 신설과 유지가 어려운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과밀 현상이 빚어지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상 원주, 춘천 등 학령 인구가 몰려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큽니다. 장애 학생 1명에 특수교사가 1명 있는 1인 학급은 2021년 기준 29곳. 반면 특수교사 1명이 정원인 6, 7명이 넘는 장애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학급은 51곳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과밀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1인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학비 지원이라거나 순회교육 지원은 너무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올해 장애인 학생은 있는데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못한 학교는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특수교사뿐 아니라 교원을 줄이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편견 없이 자라도록 하겠다는 통합교육정책. 특수교사 증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에선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평화의 선순환적 담론과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스포츠, 공공외교 전문가와 글로벌 평화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2022 평창 평화포럼이 개막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알펜시아에서 열리는 2022 평창 평화포럼은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주제로 5개 의제와 특별 의제를 아우르는 전체 세션과 특별 주제 세션, 파트너 세션 등 33개의 세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요 주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북 철도 연결, DMZ 공간 보전, 접경 지역 개발, 그리고 종전선언과 지속가능한 남북 강원 협력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오는 24일 원주를 찾아 강원도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여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주와 춘천을 방문해 기자간담회와 함께 춘천 풍물시장 등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예비 소집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요TV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는 초등학교, 내일 10시는 중학교 학교 생활과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수업과 평가를 비롯해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조언과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4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의 채용 약정을 통해 190명의 미래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은 이모빌리티, 의료기기 등 중저숙련 교육과정과 ICT,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등 고숙련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훈련 수당도 지급합니다.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강원테크노파크는 3월과 4월쯤 교육훈련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신부급 항공대 이전 용역과 관련해 특정 지역으로 항공대를 옮기는 용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신부급 항공대를 북산면으로 옮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춘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은 항공대를 옮기려는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용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내용에 특정 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레미콘 운송 단가 인상을 놓고 노동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노조 강원본부는 민노총에서 강릉 지역 레미콘 업체에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해 일부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는데도 전체 파업을 이어가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강릉 지역의 19개 레미콘 업체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는 단 한 곳뿐이라며 모든 업체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전체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